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분양권 거래 껑충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기사 중에 규제 완화 기대감, 분양권 전매 급증,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 지지부진, 1주택자 대상 규제, 다주택자 갭투자 성행 한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면서 한 달 사이 서울의 분양권 거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실거주 의무 폐지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 폐지도 속도, 그러니까 분양을 받고 본인이 직접 입주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죠.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면서 한 달 사이 서울의 분양권 거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실거주 의무 폐지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둔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이제 투자자, 여기에 직접 입주를 하지 않아야 돼도 안 해도 되는 그런 물건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폐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이날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26일께 국토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의견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보류됐다. 세트로 묶인 분양권 전매 제한은 이미 시행 한 달째 접어들었다. 전매 제한은 정부 시행령만으로 가능해 지난달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전매 제한은 정부 시행령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매 제한은 쉽게 풀릴 수 있죠. 종전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 기간은 공공택지 규제 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3년, 감일 억제권역은 1년, 그외의 지역은 6개월로 줄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분양권 상태, 그러니까 미등기 상태에서도 매매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죠. 감일 억제권역까지는 1년, 그외의 지역은 6개월.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서울에선 13개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다. 서울 부동산 정보 강장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서울의 분양권 전매 건수는 36건이다. 1년 전 5건에 그쳤던 걸 감안하면 7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부터 3월까지 줄곧 한 자리를 유지하던 분양권 전매 건수는 4월 전매 제한 완화가 본격화하면서 두 자릿수로 대폭 증가했다. 이달에도 5건이 거래됐던 걸로 집계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이다. 현행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의 실거주 의무를 지닌다. 정부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의 신축 공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규제의 전면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니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분양권 전매 제한은 풀어야 된다. 그래야지 분양이 되고 그래야지 또 새로운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되니까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입주 시 전세를 놓고 잔금을 치를 수 있어 수분양자의 자금 부담이 줄게 된다. 또 전세를 끼고 주택 사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갭투자가,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불거지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등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에 제동이 걸렸다.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갭투자가 성행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나 지금과 같은 전세 사기 문제가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 사실상 분양권 전매에 나설 이유가 사라진다. 정부는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소급 적용을 약속했지만 만약 입주 전까지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입주 예정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입주해야 한다. 현행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분양권 매도자는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심영석 우대빵 연구소장 교수는 일부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다주택의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오해하는 실거주 의무는 1주택의 대상으로 한 규제이며 1주택의 본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입주 여부를 결정하기 마련인데 분양받은 주택에 무조건 들어가고 강조하는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실거주 의무가 여전하지만 전매 제한 완화 이후 분양권 거래가 늘어난 건 정부가 약속했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의 폐지에 소급 적용까지 언급했는데 유야무야 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뜨릴 수 있다. 폐지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크다면 후속 방안을 마련하거나 규제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식의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은 분양권 전매를 풀어가지고 거래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인데요. 보통 분양권 거래가 어느 정도 되면서 여기서부터 보통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분양권에 이제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기존 아파트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오늘 기사 중에 분양권 거래가 껑충뛰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로 인하여 분양권 거래가 껑충이다. 매우 가수요가 붙고 있다. 투자자가 분양권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